네, 안녕하세요. 전직 펀드 매니저가 알려드리는 주식 투자 실전 노하우 슈퍼맨입니다. 네, 오늘 지금 코스피 지수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재에 둔감해지고 있습니다. 지수 상승에 따른 부담이 좀 기간 조정으로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조정장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번 올려드린 영상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오늘은 최근 일주일간 실적 추정치가 상향된 기업 8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에 앞서서 컨센서스라는 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 먼저 드릴게요. 자, 일단은 그 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요걸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실적인 순이익, 자, 넷 인컴이죠. 곱하기 밸류에이션. 자, 그리고 멀티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PER, PBR 등이 있겠죠. 자, 이게 주가니까 이제 시총이죠. 자, 여기 오늘은 이 EP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EPS에 대해서. 멀티플은 그냥 그대로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EPS가 상승을 하면 주가도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이 EPS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컨센서스, 이 실적 추정치에 대한 크게 세 가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실적 추정이 변경에 대해서는 선행할 수도 있고요. 우행할 수도 있어요. 이게 주가가 이렇게 막 먼저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주가 갔던 이유를 막 체크해 보니까 와, 실적이 진짜 잘 나오네. 그래서 뒤늦게 부랴부랴 부행해서 실적 추정치를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가가 이렇게 가기 전에 와, 막 이 회사를 분석해 보니까 앞으로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될 거야. 그래서 이 시점에 실적 추정치를 딱 상향을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뭐 한 명이 막 이렇게 분석해서 올렸는데 이제 그 이후에 막 2명, 3명에서 다 실적 추정치를 막 올려요. 실적 추정치를 올린다는 말은 EPS가 올라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자, 요런 기업을 우리는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실적 추정 변경 시점이 이 시점에 밸류에이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밸류에이션을 보고 이게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좀 다시 설명드릴게요. 요걸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자, 세 번째는 이 실적 추정치에 대한 변경이 합리적인 건지 아니면 특정 애널리스트 한 명의 지나친 주관이 다 많이 담긴 건지 주관적인 건지를 분석을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 한번 다시 드려볼게요. 여기서 그리고 자, 10명의 애널리스트가 A라는 기업을 분석을 했어요. 근데 9명이 순이익이 올해 100억이 나올 거야 라고 추정을 했는데 한 명이 200억이 나올 겁니다 라고 추정을 했어요. 변경을 딱 한 거예요. 이 사람도 100억이었다 200억을 딱 바꿨어요. 그러면 컨센서스가 기존에 100억이었는데 한 명이 200억을 딱 바꾸잖아요. 그러면 110억으로 바뀝니다. 컨센서스가 10% 상향되죠. 그러면 컨센서스 바뀌었기 때문에 뭐야, 이 회사 일단 주가 EPS 올라갔으니까 무조건 주가 올라갈 거다라고 챙겨봐야 되냐? 또 상승?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뭘 중요시 보셔야 되냐? 자, 나머지 9명도 자기들 뒤늦게 막 분석해봤더니 맞아, 100억이 아니라 200억이 나올 거야. 그러면 한 명이 200억이 아니라 이제 2명, 3명, 4명이 막 200억을 외칩니다. 분석을 하죠. 그러면 컨센서스가 이제 뭐 130억, 150억 막 올라가겠죠. 그럼 컨센서스 계속 상향하면서 EPS 계속 올라가죠. 그럼 그때서 이제 주가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한 명이 딱 올리고 와서 나머지 9명이 막 분석해봤더니 아니야, 이 한 명이 좀 지나치게 자기의 주관을 너무 많이 반영했네. 우리는 그냥 100억으로 봐. 그래서 한 명이 딱 올리고 나서 아무도 안 올려요. 이 작업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한 명의 지나친 주관이 많이 들어갔구나. 지나친 주관이구나. 요걸 보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상향이 컨센서스 실적 추정치가 딱 올라가는 순간 주가를 바로 올라가겠다가 아니라
요거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좀 보시고요. 자, 요 자료가 이제 제가 이제 종목을 분석할 때 중요하게 보는 자료입니다. 이게 종목이 많기 때문에 오늘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딱 상위 8개 정도만 제가 오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여기까지. 자, 요거인데, 자, 유한양행이 일단 요거 전에 요 차트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컨센서스라 하면 애널리스트의 추정치를 평균한 값이고, 특정 애널리스트 한 명이 실적 추정을 크게 변경하거나 소수 한두 명만 실적 추정을 할 경우에는 이 컨센서스 변경이 좀 변동성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이 원 윅스입니다. 이게 윅스고 영업이익이고요. 그러니까 최근 일주일 동안 영업이익의 변화치인데 디테일 정확한 정의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표된 증권사의 최근 영업이익 추정치 평균값의 전주 대비 변동률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얼마나 변경됐느냐라는 숫자이고, 최근에 영업이익 추정이 변경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이게 일주일마다 이렇게 뒤에 보면은 1Q, 2Q 이렇게 분기별로 해놨지만 분기 추정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연간 추정치만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그거를 4분의 1 한 것도 있고, 아니면 연간 추정치를 그냥 통째로 반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 자, 보겠습니다. 자, 유한양행이 최근 일주일 동안 영업이익 컨센서스 변경이 225%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올라갈 거다, 또는 올해 연간 21년 영업이익이 상당히 올라갈 거다라고 실적 추정을 누군가 했나봐요. 변경했나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상당히 큰 폭으로 변경됐고, 그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 유한양행이 왜 이렇게 실적 변경이 됐냐? 지금 1월 18일 날 식약처로부터 렉나자 레이저 티닙을 삼성 수행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올해 첫 해로 하반기부터 실적이 반영될 거다. 그러면 실적 추정치를 일단 올린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도 올해에는 이제 OTC 제품 그리고 생활건강에서 고성장세가 지속될 거다라고 하면서 실적 추정치를 올렸어요. 그러면 차트를 같이 봐야겠죠. 자, 이게 유한양행의 차트인데 생각보다 막 실적 추정치를 변경했고 실적 추정치가 상향된 것보다는 주가가 좀 안 움직였어요. 이 부분이 진짜 맞다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다른 애널리스트들도 상향을 한다면 실적 추정에 따른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도 지금 실적 추정치가 77% 정도 증가했어요. SK이노베이션 왜 상승이 됐냐라고 보니까 기존에 하던 2차 전지 사업의 적자가 축소됐다. 그리고 캐파를 증설했고 이 캐파 증설한 물량이 실적에 기여하면서 실적 추정치를 상향했다. 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자, SK이노베이션 실적 추정치가 상향됐는데 그 전에 주가가 지금 많이 올랐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최근에 실적 추정치가 후행해서 올라간 건지, 아니면 선행해서 올라갔는데도 이 주가에서도 실적 추정치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되냐라는 고민해 보셔야죠. 자, 그리고 인텍 플러스가 지금 최근에 주가가 그러니까 영업 추정치가 45% 정도 이제 올라갈 것이다라고 좀 추정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보면 1분기부터 견조한 수주가 나타날 거고, 못합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인텔 외관 검사 장비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데 인텔이 TSMC에게 GUC를 외주 생산을 맡겼습니다. 오늘 뭐 삼성이 인텔향 뭐 받았다고 했죠, 파운드리. 근데 삼성은 GUC가 아니라 그냥 칩셋이고요. 그러니까 핵심 부품이 이제 GUC는 TSMC가 받았는데 인텔의 검사 장비를 독점 공급하고 있으니 인텔이
TSMC에 맡기면 TSMC가 인텔이 주로 쓰고 있는 이 장비를 TSMC에게 요거 쓰세요, 써라 라고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텔 플러스가 받아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거에 따른 수혜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런 이유로 실적 추정치가 상향을 했는데 주가를 보시면 최근에 급등을 했죠. 그래서 주가 상승, 실적 추정치가 상향된과 동시에 바로 주가를 반영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요 데이터는 최근 일주일이기 때문에 실적 추정치가 반영이 딱 나오는 그 자료가 딱 나오는 그날 바로 반영을 할 거예요. 이 경우에는 좀 그날 반영을 한 것 같네요. 자, 그리고 HMM이라는 있죠. 그리고 HMM이 왜 실적 추정치가 26% 상향됐냐? 26% 상향이 됐죠. HMM이 왜 실적 추정치가 상향됐냐라고 내용을 좀 보면 수송량 상승, 수송량이 Q죠. 그리고 운임이 P죠. 운임도 상승, Q 상승, P 상승. 대부분 운임이 이게 공정이 아니라 고정입니다. 고정 운임 계약. 그리고 계약인데 유럽 같은 경우는 스팟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고정 장기 운임을 계약을 체결해요. 예를 들어서 한 1년치 정도? 1년치 정도를 이제 1월 달에 계약을 하면 연중에 막 운임이 올라도 1월 달에 계약한 운임으로 1년 동안 유지되기 때문에 상승에 따른 이 연중 운임 상승에 따른 걸 이렇게 누리지 못하죠. 그게 바로 이 말이고요. 대부분 이제 고정 운임 계약인데 유럽 같은 경우는 스팟, 그러니까 연중에 올라가는 거를 바로바로 이렇게 그때그때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좀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거고, 유럽 노선 같은 경우는 노선별로 가격이 다르죠. 운임이. 유럽 노선 같은 경우는 작년 말부터 운임이 상승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이 운임 상승에 따른 거를 실적으로 반영할 거다. 그래서 실적 상향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H&M 주가 이미 보신 분 다 아시겠지만 주가 상승이 많이 상승했죠. 자, 요렇게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밸류에이션 나중에 한번 보셔야겠지만 이게 이미 이때부터 전반적으로 글로벌 노선에 대한 운임 상승에 대한 주가를 미리 선반영을 한 거인지, 아니면 이때는 유럽 노선 같은 경우는 반영 안 해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때 실적이 앞으로 저렇게 많이 상승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 주가 움직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상승이 나타나는 기업들은 꼭 미 주가가 선반영했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SK네요. SK가 지금 13.5% 정도 되는데 지주사죠. 아까 위에 앞서 보여드린 SK이노베이션이죠. 지주사는 자회사들 실적 개선이 나타나면서 그 연결로 들어오는 거죠. 재무제표에.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개선되는데, 위에서 보신 것처럼 SK이노베이션 실적 개선되니까 지주사인 SK의 실적도 개선되고 하이닉스의 실적도 개선된다. 그래서 지주사인 SK도 실적이 개선될 거다라는 거죠. 그게 반영돼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테스가 지금 12.13% 정도 추정치가 지금 증가했어요. 최근에. 테스는 왜 그러냐? 삼성전자의 낸드 공정 변경. 제가 앞서 올려드린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기존에 삼성전자가 싱글 스태킹에서 이제 더블 스태킹으로 공정 변경을 합니다. 그에 따른 장비가 들어갈 거고, 캐펙스를 증가를 하면 투자를 증가한다는 말이거든요. 투자를 증가하면 공장을 짓고 장비를 또 추가로 반입하겠죠. 장비 반입. 이에 따라서 장비 반입에 따른 실적이 증가할 걸로 보인다. 그래서 실적 추정치를 상향했다 라는 것 같아요. 자, 테스. 자, 그리고 현대위아 12%, 그리고 금호석유 11% 이제 실적 추정치가 이제 상향이 되었는데, 이것도 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테스 먼저 주가 한번 볼까요? 테스는 실적 추정치 상향에 따른 주가는 지금 거의 반영이 미미하게 됐다라고 봐야죠. 이 경우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추정치가 우행할 가능성이 있죠. 지금 실적 추정치는 상향이 됐는데 주가는 안 움직였으니까, 그러면 이런 데서 기회가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테스의 실적 추정치 변경을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셔야 돼요. 신규로 나오는 발간되는 리포트들도 저번에 나왔던 보고서 대비 1분기, 2분기, 그리고 올해 연간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네? 그러면
이 테슬라라는 기업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실적 추정치를 변경해 나가겠죠. 그러면 주가를 그때서 주가가 움직일 겁니다. 후행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기회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한번 챙겨 보시고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신 것처럼 12% 정도 상향이 됐는데 현대차 판매량 증가에 따른 실적 상향이다 라고 했어요. 자, 현대위아 아시겠지만 현대위아는 애플카 이슈가 나타나면서 급등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실적 개선에 대한 주가 상승이라기보다는 멀티플 상승에 따른 주가 상승이다 말씀드렸죠. P는 EPS 곱하기 PER인데 현대위아 및 현대차, 현대자동차 그룹들의 실적 개선은 EPS 증가도 일부 있을 수 있는데 멀티플 상승 효과가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도 지금 12% 정도 실적 추정치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금호석유는 LB 라텍스, 그냥 고무와 관련된 원료를 만드는 회사예요. LB 라텍스가 주로 수술 의료용 장갑에 주로 사용되는데 이쪽 그리고 SBR, BR 둘 다 타이어에 많이 사용되는 원재료입니다. 둘 다 타이어 수요가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죠. 아까 위에서 보신 것처럼 현대차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현대차 판매량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들이 이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엄청 힘들었는데 그 판매량이 좀 회복되면서 판매량 추이가 뭐 좋아지고 있다. 뭐 이런 컨셉인 거거든요. 그래서 SBR도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원재료인 BD, 부타디엔이라고 부르는데요. BD 가격이 하락하면서 스프레드가 개선되고 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한번 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석유화학 기업들은 본인의 제품을 만들고 거기서 원재료를 빼면 이게 이제 스프레드라고 부르거든요. 그냥 다른 말로 그냥 마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 이만큼의 마진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제품 가격이 떨어져요. 근데 원재료 가격이 더 떨어져요. 그럼 또 이만큼의 마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단순히 제품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올라갈 때 떨어질 때 이 스프레드가 핵심인데 최근에 원재료 가격은 또 빠지고 있어요.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LB 라텍스, SBR, BR은 수요가 좋기 때문에 가격이 서서히 상승하고 있는데 원재료인 BD는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바로 스프레드. 자,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금호석유는 최근에 주가가 좀 올랐어요. 올랐고 어제 이제 신규로 보고서가 나오면서 갭 상승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더 업사이드가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화학 제품들에 대한 추이들 보고 글로벌 피어들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단순히 용어만 보면 안 되고 결국에는 밸류에이션까지 같이 보셔야 된다 라는 거고, 이걸 딱 봤을 때는 아주 앞으로 업사이드가 좀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최근 일주일 상간의 업사이드 추정치, 그러니까 컨센서스 추정치가 이제 상향된 기업들이 이렇게 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8선 정도, 상위 6개 정도만 한번 체크해 봤고요. 요렇게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뭐 영상을 좀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구독하셔가지고 주식시장의 변화를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이 기대되시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